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파리 올림픽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 중에 일어났던 뭐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이거 바로 사진과 관련한 해프닝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젠더 이슈가 생겨서 지금 뭐 외신도 그렇고 국내 언론 보도도 이거 이제 다루고 있는데, 조금 과장 또는 왜곡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또 SNS라든가 그런 데서 좀 잘못된 이러한 주장이 좀 일고 있어서 이거를 좀 바로 잡고자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와 젠더에 관해서 기본적인 룰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스포츠와 젠더 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요 사진 영상 요 경기 논란 내용은 아시죠? 여자부 복싱 경기에서 알제리 캘리프 선수가 지금 요 사진에 적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이태리 카리니 지금 파란색 무릎을 꿇은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경기 시작 46초 만에 이태리 카리니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이태리 선수 이 카리니 선수가 이 캘리프 선수 주먹을 몇 대 맞고 나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기권을 했는데, 이 캘리프 선수와 관련한 이런 성별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 경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어떤 공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외신 또는 뭐 국내 언론 보도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캘리프 선수가 IBA 그러니까 국제 복싱 연맹으로부터 지난해 여성부 참가 금지 결정 자격 박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뭐 여성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그런 어떤 제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요가 이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여성으로 보기 어려운 선수가 여성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팩트 체크. 이 캘리프 선수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뭐 캘리프 선수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던데,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프 선수는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예. 성전환한 수술을 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아니고, 원래 이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인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 선수입니다. 다만 좀 보통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좀 일반 여성에 비해서 좀 높은지 좀 이렇게 남성성을 좀 갖추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체형이라든가 이런 파워 면에서 이 사진에서 조금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이라는 것, 성전환 수술 받은 선수도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런 불공정 논란이 있는 거죠. 남성과 같은 선수가 여성 선수가 정말 여성 선수하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 그런 것도 했는데, 요 좀 제대로 이러한 어떤 스포츠와 그런 젠더와 관련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와 이 젠더 이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스포츠, 이것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남성성을 가진 아주 강하게 가진 여성 선수,
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한 선수가 여성부에 참가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남성성이 강한 보통 우리가 하이퍼 엔드로게니즘이라고 하죠. 초 남성 호르몬을 가진 그 선수가 여성부에 참가하는 거. 이것이 진짜 여성 선수와 경기하는 것이 이거 불공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페어플레이에 반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크게 지금 그 엘리트 수준, 엘리트 스포츠에서 문제되는 것은 요거입니다.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지금 문제되는 젠더 이슈는 요겁니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남성성이 강한 여성 선수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성 여성 선수의 여성부 참가 이거 있거든요. 요거 외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엘리트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남성인데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나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뭐 이걸 성적 취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는 것. 예.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직까지 엘리트 그 올림픽 이 수준에서는 아직 저기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여성부에 참가하는 거 이거는 아직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뭐 세계 선수권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무슨 뭐 국가 일부 이런 지역 대회에서는 허용이 돼서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이런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이제 인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예. 다만 올림픽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거 도라 라첸이라고요. 독일 선수였습니다. 1936년 그러니까 베를린 하계올림픽이죠. 하계올림픽에 이 도라 라첸 그러니까 그 독일 선수 높이뛰기 여자 선수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던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실제로는 남성인데요. 남성인데 여성부 경기로 몰래 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도라 라첸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그때 나치 정부가 자기에게 여성으로 이렇게 속여서 참가하라라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강연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는 아마 이런 그 지금처럼 엄격한 이러한 뭐 성별 그 테스트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 선수가 어떻게 속여서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가해서 4등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사진이 1937년 아마 유럽 선수권 대회 때 그 사진인데 이 선수가 그 세계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여자부 경기로 출전을 해서.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고백을 했죠. 나는 실제 남성이었고, 근데 여성부 경기로 참가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런 때 이제 1937년 뭐 36년이니까 이제 이런 그 일이 생긴 것이고 지금은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대회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런 성별에 의심이 들면 성별 테스트를 하니까 초창기에는 이른바 이제 스트립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겨서 이제 생식기를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염색체 검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성 호르몬 수치를 또 검사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국제 스포츠계의 요 이제 젠더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스탠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젠더 이슈가 생겨서 특히 이제 남성성 여성 선수의 여성부 참가가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IOC 차원에서 이것을 좀 일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이제 이걸 마련한 것이 이제 2016년 리오 올림픽 그 직전에 IOC가 이제 관련자들, 관계자, 전문가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하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인 경우에는 여성부 경기로 참가하려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려면 일단 성전환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테스토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이죠. 그것이 일정한 수치 아래에 된다. 그때 그 기준에 보면 10 나노몰 리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혈액 테스토스테론 수치 그 단위인데요. 그 10 나노몰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제 저걸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좀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는데, 또 이러한 젠더 이슈가 또 어떠한 그 논란으로 번졌느냐 하면 바로 이제 차별 논란. 그러니까 이러한 트랜스젠더 또는 남성성 여성 선수에 대한 이런 엄격한 어떤 기준이 오히려 역차별, 그러니까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든가 특히 남성성 여성 선수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남성성 여성 선수는 태어난 거는 그 여성으로 태어났고, 다만 자기의 어떤 뭐 기본적인 선천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조금 높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차별이다, 이렇게 또 논란이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 있어서, 그래서 IOC가 그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걸 조금 바꿉니다. 바꿔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 논란이 있으니까 각 종목별 국제단체는 좀 투명하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러한 성별 테스트 룰을 만들어라. 룰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 너무 또 지나치게 조건을 엄격하게 하면 이런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권고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에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예,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IOC 어떤 권고입니다. IOC Framework on Fairness, Inclusion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and sex variation,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이제 룰을 만들어라. 룰을 만들어라. 이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이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를 이렇게 정했고, IOC가. 그래서 각 종목별 단체는 이러한 그 성별 그 젠더 룰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육상연맹이죠. 예, 육상연맹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이런 젠더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혹시 뭐 이런 그 육상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인도 선수 여자 선수 찬트, 그다음에 남아공의 그 세메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른바 이제 그 하이퍼 엔드로게니즘이 있는 이제 여성 선수,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한, 뭐 체형도 그렇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일반 여성 선수에 비해서 많은 이러한 여성 선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육상연맹이 여자부 경기 출전을 제한을 하는 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출전 제한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에 중재 신청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이 조금 룰을 뭐 완화한다고 할까요? 조금 바꿔서 일정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만약에 트랜스젠더인 경우에는 그 수술이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남성으로서 이 사춘기 겪은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랜스젠더든 그 다음에 남성성이 강한 선수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정한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정한 기준 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그런 요건 하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선수는 트랜스젠더라도 또는 남성성이 강한 선수라도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논란이 되는 이슈였는데, 이런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어떤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이런 논란,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육상연맹은 그러한 조건에서 참가를 허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400, 그다음에 800, 1500 이제 중장거리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목은 뭐 그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수영연맹도 바로 이 젠더 룰을 만들었는데, 2022년에 새로운 이런 젠더 룰을 만들어서 이런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려면 그 성전환 수술이 12세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사춘기를 겪기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정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단체에서는 그런 룰에 따라서 뭐 남성성이 강한 여성 선수도 뭐 그런 룰을 지키면 그 조건 하에서는 여성부 경기에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불공정 논란 그런 것이 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복싱은 왜 일어났느냐? 일단 현재 파리 올림픽 이 복싱 경기는 국제 복싱 연맹이 주관하지 않고요. 다른 종목과 달리 국제 복싱 연맹이 주관하지 않고 IOC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제 복싱 연맹이 그 가버넌스의 어떤 문제 때문에 IOC로부터 그러니까 자격 기관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복싱 연맹이 이 복싱 경기를 주관하지 않고 못하고 IOC가 주관을 했는데, 문제는 복싱 연맹이 이 캘리프 선수하고 그다음에 또 한 선수, 대만 선수인가 또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지금 문제인데요. 이 두 선수가 지난 202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이 따고도 바로 직후에 무슨 성연색체의 문제로 자격 박탈되고 메달까지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선수에 대한 그런 제재가 복싱 연맹 집행부의 어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성별 그 검사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IOC로서는 이러한 국제복싱연맹, 특히 국제복싱연맹이 IOC로부터 자격을 그러니까 제명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캘리프 선수를 포함해서 이 남성성이 강한, 다시 말하자면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선수인 이 두 선수의 출전을 허용을 했던 것이죠.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은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캘리프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좀 이러한 논란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뭐 태어난 건 다 여자로 태어났고, 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고, 단지 좀 체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남성 호르몬이 많았다, 남성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무조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한 건 아니냐. 그럼 결국은 뭐 남성부 경기에 참가하라는 것이냐? 또 남성부 경기에 참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지난 도쿄 올림픽에도 참가했고 그 전에도 또 다 국제 대회에서 다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 복싱 연맹을 회장이 된 러시아인이 이 러시아 집행부가 조금 전횡을 일삼았거든요. 그 복싱 연맹 회장을. 지금 우리 축구협회가 조금 논란이 되듯이 국제 복싱 연맹을 완전 전횡을 했어요, 좀. 그래서 그것의 하나로 이 캘리프 선수와 다른 대만 선수에 대해서 남성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냥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딱 이 선수 자격 박탈하고 메달 몰수하고 하는 약간 그러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IOC는 그 국제복싱연맹의 제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선수를 참가를 이제 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일부 보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캘리프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자기한테 쏟아지는 그런 비난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젠더 이슈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고 아마 계속 그런 논란이 될 겁니다. 논란이 될 건데 이게 조금 뭔가 좀 국제 스포츠계가 통일되고 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룰을 만들어서 이러한 트랜스젠더라든가 아니면 남성성이 강한 그런 선수의 여성부 참가 경기의 어떤 이런 불공정 논란이 더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